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2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성동구는 한 주간 0.58%나 뛰며 지난 2022년 1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서울 시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 확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이 생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테니 착공을 주저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시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의 일인데요. 당시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 선정을 위해서 해제했던 서울 내 그린벨트 규모는 약 5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엔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규모로 풀려나오게 될까요?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오는 11월 발표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들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답 드릴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주말 맞이하기 전에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주말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또 어제 8월 8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달 되면 꼭 하나 대책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후에 이제 고민 상담이 끝나고 시간이 허락을 한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대책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에 관해서 상당히 갈팡질팡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쪽에 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해결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고민을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갖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투자에 대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양승목 소장님이 매번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활용하셔서 좀 훨훨 다 털어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대체 지금 내 부동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여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지금 고잔 푸르지오 3차 27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평수도 늘리고 새 아파트로 좀 옮겨가고 싶어서 네. 지금 보고 있는데 한 2, 3주 새에 한 5천씩 가격이 상승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매수 시기가 적당한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네. 지금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크게는 두 가지이신 거네요. 지금 뭐 네네. 넓은 평형으로 좀 이주를 하고 싶은데 매수의 네. 타이밍으로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랑 그리고 만약에 네. 이주를 하게 된다면 지금 보유 중이신 안산 고잔 푸르지오 3차 네. 이걸 정리를 지금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이후에 시기를 네. 좀 다른 시기를 좀 찾아봐야 되는지 이게 네네. 궁금하시다. 요건데요. 네. 자, 과연 소장님은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가고 싶은 아파트가 네. 이제 요 신도시에 레이크타운이라고 하나 있고요. 8년 된 아파트가 있고요. 네. 중앙동에 중앙힐스테이트라고 네. 6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개 중에 이제 레이크타운은 신안산선 들어온다고 해서 막 요즘 10억 3천까지 거래가 되고요. 중앙동 힐스는 34평이 9억 5천까지 지금 한 달 전 안 돼서 5천씩 다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방향도 어느 쪽이 좀 전망이 좋을지도 좀 여쭤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미 우리 시청자분이 후보지도 두 개나 봐두신 상황인데, 맞아요. 지금 네. 요새 계속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네. 그렇지만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고단동 푸르지오 3차에 네.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고요. 지금 자가로 네네.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여기를 이제 언제 입주를 하셨어요? 22년 4월에 입주했어요. 22년 4월에요. 예. 그러면 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실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27평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요거를 조금 네. 더 30평대로 예. 30평대 33평으로 갈아타고 싶으신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뭐 27평이 많이 좁으신가 봐요. 좀 좋기도 하고 방향이 동향이라 네. 좀 채광 문제 때문에 아, 네네. 좀 옮기고 싶었어요. 예, 우리 그러면 푸르지오 3차는 안 올랐어요? 여기는 저희가 2년 전에 6억 3천에 샀는데 네. 지금 6억에 내놨는데 5월에부터 내놨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6억에 내놨는데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 안 올랐네요. 그런데 다른 평수 32평, 37평은 한 4, 5천씩 지금 다 실거래 저기는 올려놨는데 실거래는 아직 안 됐고요. 네네. 올려놓은 상태예요. 다른 집들은. 근데 음. 저희는 그냥 6억에 내놨는데도 아직 안 팔렸어요. 어쨌든 6억 3천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6억에 매도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일단 손해보고 파시는 거네. 양도세는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네네.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예, 여기서 살기가 좀 불편해서. 네. 지금 그러면 좀, 거주를 네. 안산에 하고 계시는데 직장이 근처세요? 가족분들? 직장 없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니 가족분들. 아빠도 퇴직했고요. 예. 뭐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네.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갈아타기는 있잖아요. 예. 뭐를 보고 갈아타기라고 하냐면 우리 하급지나 아니면 중급지 있죠. 하급지나 중급지에서 우리가 예. 상급지로 갈 때 요때 예, 이제 예. 갈아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안산 고잔동에서 그냥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냥 평수만 늘려서 가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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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는 굳이 뭐 우리가 새로운 아주 상급지로 갈아탄다 이런 말은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냥 그게 이제 아파트만 새 조금 더 아파트니까요. 넓은 평수로 새 아파트로 가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목적하시는 게 네. 내가 거주하면서 많이 오르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거주를 점점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예. 그냥 거주만 그냥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주하면서 뭐 좀 오르면 더 좋지만 네. 지금 여기 안산에서는 이제 거기가 그래도 괜찮은 중앙 중심지고 또 이쪽에 레이크타운 신도시에 있는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예. 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네. 시청자분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예. 안산에 거주를 하시고 지금 6억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 안산은 많이 오르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씩만 그냥 오르는 곳입니까? 그 GTX 때문에 한 1억 5천 이상 올랐다가 네. 지금 한 2, 3년째에 좀 또 하락되었다가 지금 이제 최고 올랐던 시점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요. 한 1년 정도 바짝 올랐죠.
안산이. 1년까지는 안 됐고요. 네네. 뭐 요즘 갑자기 아니 기존에 올랐을 때. 기존에 올랐을 때는 3년 전이죠. 21년 후반에. 네네. 반짝 올랐잖아요, 그죠? 예. 반짝 올랐습니다, 반짝. 예. 자, 그 전에 다른 지역들 예를 든다면 서울을 그냥 예를 들게요. 네. 서울은 얼마 동안 올랐죠? 글쎄요, 잘 모르죠. 저는. 2014년 정도부터 시작해서요. 예. 2021년 말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서울이 만약에 10억이 올랐다 그러면요. 예. 10억이 올랐다 그러면 안산은 1억 올랐어요. 예. 10배 차이 나죠? 예. 자, 만약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냥 안산에 계속 거주를 하시고 예. 서울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요. 예. 똑같아요. 지금 6억 하는 아파트가 예. 향후에 10년 뒤에 7억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는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차이가 더 벌어지죠. 그렇죠. 예, 더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예.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시청자님? 근데 저희는 서울로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생각은 없으신데 제가 한번 이제 마음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욕심 없고 나는 그냥 내 사는 것만 편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랑 똑같았던 사람이 그죠? 나하고 똑같이 그냥 1억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친구는 내 친구가 그냥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만 10억 부자가 돼 있어.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1억만 갖고 있어. 그러면 좀 가슴이 아파요. 보는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그렇긴 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예.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 우리 그 거주를요. 예. 거주를 할 때는 그냥 차라리 내가 거주 만족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주는 안산에서 거주만 하자. 거주만. 거주하는 형태는 뭐 있습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죠? 자가로 거주하든지 아니면 임대로 거주를 하든지 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저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새 아파트 살고 싶고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좀 환경 좋은 곳에 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임대로 전세나 월세로 반전세나 거주를 하시라고요. 하시고 내가 돈은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인데 아파트가 되는 빌라 있죠? 그죠? 아파트가 되는 빌라는 재개발입니다. 이 빌라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나 해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요. 네. 이제 아빠도 퇴직했고 이제 노후 그냥 여기서 그냥 이제 살려고 지금 하는 적이고. 노후에 서울 쪽으로 우리가 갈- 노후에 편안히 살기 위해서는 자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노후가 퇴직을 하고 나면 수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근근히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자산 하나를 투자 개념으로 투자 목적으로 어딘가에다가 하나를 놔두고 그걸로 돈을 굴리고요. 내 거주는 만족하면서 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향후에 그러고 조금 더 싶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제 저는 말씀을 저희는 드립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조금 평수 늘려서 그냥 편하게 그냥 거주 목적으로.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시기라 지금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서 상담을 자, 드린 그러면요. 거고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우리 하나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힐스테이트 있죠? 네. 힐스테이트 30평대가 더 오른단 네. 말이에요. 예. 예, 올라요. 그러면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 있죠? 예. 중앙역에 같은 입지입니다. 아주 살기 네. 좋은 곳이에요. 시청자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겠지만 네. 얘가 늦게 올라요. 힐스테이트가 먼저 오르고 그리고 나서 푸르지오 아파트가 오른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아직 안 올랐어요. 푸르지오 아파트는. 네. 예. 힐스테이트가 오르면 힐스테이트가 비싸 보이시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 거는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푸르지오 아파트 별 차이 없네. 푸르지오 아파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주하려고 싸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예. 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가 좀 오른다 싶을 때 그때 매도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요. 네. 오르는 시장이 서울의 중심부가 오르는 거고 수도권이 네. 막 오르게 이렇게 막 올라간다. 막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걸려요. 특히나 안산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잠깐 반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여유 있게 천천히 하시더라도
충분히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살고 있는 데는 이제 21년째고 네네. 올라도 입지는 좋은데 크게 많이 오를 적이는 없어요. 그죠? 21년도에 최고 올랐을 때 어쨌거나요. 가격만큼 시청자님 네. 입지 좋은 아파트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먼저 올라요. 예.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예전에는 가격이 요거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얘가 많이 올라서 비싸.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거는 아 비싸기 때문에 옆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로 또 가보지라고 해서 얘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네. 키 맞추기라고 그럽니다. 키 맞추기. 네. 요 시점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그때 갈아타셔도 되고 아니면 시청자분께서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갈아타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조금 더 좋은 걸로 갈아탈 때는 원래 돈을 더 들여가지고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갈아타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뭐 손해를 덜 본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조금 있다가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갈아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나 그런 거는 다 괜찮고요. 네네. 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 말고 그냥 전세를 놓고 네. 그냥 그 31평을 사서 갈까 지금 그러는 생각이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근데 하지 그게 마세요. 이제- 그러면 아파트가 두 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채로 그냥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이제 오르는 추세니까 그냥 갖고 있으려고 그러죠. 시청자님 보세요. 시청자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거주 네. 환경만 좋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투자 네. 목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투자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에 두 채를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죠? 네. 차라리 예. 안산을 매도하시고 힐스테이트로 들어갈 자금이 충분하다. 더 상급지로 갈 네. 자금이 충분하다 그러면 힐스테이트로 가시고 30평대로 예. 남는 자금 예.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안산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에 재개발이나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라고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고려해 보시고 예. 예.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기가 조금 적당하지 않은가요? 시기는요. 내가 더 좋은 걸로 예. 갈 때는 언제든지 갈아타셔도 돼요. 아, 예. 그거는 시기를 따지질 않습니다. 아, 예. 시기를 안 따지고 시청자님은 좀 저한테 한번 상담을 제 개인적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네. 얘기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어차피 우리가 시청자님이 아파트를 한 채 이거는 나중에 팔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결국에는 투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투자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다시 전화로 상담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매수야,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안산고전 프루지오 3차 이 부분은 좀 매도를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신다면 이것 또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드렸던 답변 내용들 잘 생각하셔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볼게요. 전화번호 뒷자리 1425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시흥 목감 한신 매도하고 나서 시흥동 모아타운 예정지 다세대 주택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유 자금으로는 한 1억 3천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흥동 모아타운 예정지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게 과연 시기상으로 그리고 정말 투자성으로 적절한 선택인지 과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네, 문자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목감 한신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감이죠. 시흥입니다. 목감. 여기는 이제 시흥시죠. 시흥시의 목감인데 여기가 이제 신도시죠. 신도시고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 없고 그러면 이제 베드타운이라는 얘기죠. 베드타운. 물론 시흥시도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반짝 올랐죠. 반짝. 아까 안산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은 많이 풀렸지. 그래서 아파트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파트를 다 취득하는 시기가 2019년, 2020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데는 다 또 규제 지역으로 막혔는데 비규제 지역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목감도 들어가서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시흥동 목감을 있는데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1억 뭐 한 3, 4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1억 4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요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시흥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시흥동이죠. 여기는 또 시흥동입니다. 시흥동. 공교롭게도 시흥시와 시흥동 두 개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시흥동은 서울입니다. 서울. 자, 만약에 갈아타신다. 근데 갈아타시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여유 자금이 1억 4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여유 자금이 1억 4천이 있으시다 그러면 시흥 목감 저라면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서울에 좀 더 상급지에 뭐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가 안 되면 뭐 빌라 재개발이 되는 빌라죠. 재개발이 되는 빌라. 왜 재개발이 되는 빌라냐? 재개발되는 빌라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 지금 또 대책 발표가 났죠.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심의 주택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주민들의 합의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는 지역들에 지금 아파트가 아니죠. 다 빌라죠. 그런 빌라들은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취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상급지입니다. 서울이 상급지예요. 시흥은 하급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반응이 갈아타실 때도 만약에 갈아타시는 걸 고민한다면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내가 목감에 하나 갖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팔리지도 않고 여력이 안 된다. 하지만 여유 자금은 1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시흥동으로 오십시오. 시흥동에 오시든지 시흥에 말씀하셨듯이 모아타운으로 오시든지 모아타운 아니면 시흥동에 독산동이 있습니다. 독산동에 신속통합. 신속통합은 우리가 실거주를 해야만이 취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있고 신속통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억 5천으로 1억 4천으로 이게 이제 투자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투자 개념. 자, 그러면 모아타운이라 그러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신속통합은 투자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신속통합은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감을 매도를 하고 신속통합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신속통합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가격이 막 상승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수요가 들어와야 되고 투자 수요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눌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동안 잘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못 견디시니까 모아타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은 아니면 우리 금천구의 독산동, 시흥동 일대를 가보시면 지금 또 신속통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거기는 아직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곳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죠. 그러면 신속통합 추진하는 곳, 추진 중인 곳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나 해놓으시면 요거는 또 오케이다. 그래서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찾아보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시흥동 이렇게 괜찮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시는데 방송상으로 어디 지역에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한번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정확한 정보들을 쫙쫙 다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받으시고 잘 들으시고 시청자분께서 판단을 잘 내리시면 향후에 목감에서 충분히 나와서 서울로 들어오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깨끗하게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확한 합당한 정보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모아타운 예정지 다세대 주택 매수 일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정확한 투자처까지 지금 고민이 좀 되신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또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 같이 공개를 해버리면 이건 다 같이 아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만 또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노현동에, 강남구 노현동 268-9번지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소를 잘 못 들었어요. 예, 강남구 노현동 네, 268-9번지. 네, 예, 다세대 빌라를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전망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 268-9번지 지금 다세대 주택 임대 중이라고 하셨는데, 자, 요게 지금 좀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에 잘 차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지금 뭐 매도를 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더 보유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의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예,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완전 아유,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 취득을 해놓으신 겁니까? 네. 언제 취득하셨어요? 2017년도요. 2017년? 예. 2017년도에 그러면 매수를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3억 2,700이요. 매수가가 3억 2천. 3억 3천이라고 700이요. 할게요. 예, 예. 예, 투룸입니까? 네. 지금은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은 그 금액 정도 지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안 올랐죠?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도 쌤쌤이다. 위치는 좋아요. 네. 예, 위치는 좋고 우리 네. 강남에 어차피 뭐 일자리가 다 여기에 포진이 돼 있는데 네. 뭐 가격이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죠. 마음이 많이 상하죠. 예. 왜냐하면 2017년도에 다른데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를 좀 투자를 했다면 아파트도 예. 뭐 가격이 그때는 갭이 뭐 얼마 나지는 않았으니까 예. 잘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과는 자산 차이가 몇 배 이상씩 벌어져 있을 텐데, 그죠?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역전세는 안 맞았던가요? 네. 역전세는 없었나요? 여기도 조금 이제 왔었죠. 예. 그죠? 네, 네. 이게 참 역전세가 이게 정말 문제였어요. 네. 예, 저 화곡동부터 시작돼 가지고 워낙 그 빌라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밑바탕에는 보면 너무 이 세금이 과다해 가지고 그런 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참 잘 세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하여간 그건 여담이고 어찌 됐건 저는 뭐 딱 주소를 듣는 순간요. 네. 한번 그냥 매도를 고민하시라.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주택이 몇 채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네. 용산에 리버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떨까요? 아이고.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예. 용산은요.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십시오. 그런가요? 네, 용산은 보유를 하시고 네. 일단 제가 이 논현동을 매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네. 앞으로도 여기는 임대가가 조금씩 올라져가지고 예.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우지 이 네. 지역이 개발이 돼서 네.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사람들이 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 빌라라면 다 재개발 바라보고 예.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네. 다들 뭐 아파트를 원하니까 아파트는 근데 예. 들어가려니까 비싸니까 다들 빌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매도를 해서 저라면 네. 자금이 어느 정도라도 뭐 확보된 자금이 있으시면 예. 재개발
예정지 있죠? 네. 예, 예정지 네. 빌라를 투자하십시오. 요게 정답입니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뭐 신선님께서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자금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자금에 따라서 또 사람 뭐 어차피 서울은 다 입지가 나눠지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괜찮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로 네.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입니다. 매도. 예,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네.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이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은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 계획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또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볼게요. 전화번호 뒷자리 5616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여유자금 2억 원 보유 중이시래요. 그런데 자녀 명의로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과연 지금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것 같고 또 투자 지역도 궁금하시겠죠. 자, 일단 여유자금이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에게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여유 자금 2억 원으로 자녀분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지역은 어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자금이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2억 원. 그리고 자녀 명의, 자녀 명의라고 하셨고, 이 자녀분이 이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추천하는 지역이나 추천하는 상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뭐 30대 자녀분이나 뭐 향후에 이제 뭐 어차피 세대 분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자녀 명의로 가장 좋은 거는 아파트겠죠. 그냥 우리가 금액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다들 아파트를 찾기를 원하고 또 살기를 원하고 거주하기를 원하니까 아파트가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특히나 이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핵심지에 아파트를 당연히 선호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내 발목을 잡는 게 뭐냐? 이 자금이죠, 자금. 자금이 발목을 잡습니다. 핵심지에 아파트를 살려고 했더니, 자, 우리가 어차피 투자 개념으로 가잖아요. 투자 개념으로 가는데 투자금이 10억이 들어요. 10억이. 최소 10억이 듭니다. 좋은 지역들. 2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예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고민하지 마시라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고 자꾸 불안해합니다. 여기 뭐 보시다시피 뭐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지금 뭐 성동구는 지난주에는 또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 핵심지들이 계속해서 막 아파트가 오른다 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슴이 막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거는 내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지역들이 다 오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딥니까? 주변으로 뻗어나가겠죠. 주변으로 다 이렇게 또 아파트 값들이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2억 원으로는 투자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2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아파트에서 빌라로 보시라는 겁니다. 빌라로. 자, 빌라로 보는데 빌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라가, 내가 사는 빌라가 실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는 빌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평생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냥 빌라 형태로 남아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빌라가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는 빌라죠. 이런 안 되는 빌라는 X를 쳤듯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발되는 이런 빌라를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 개발이 뭡니까?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결국에는 이 빌라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아파트로 바뀌는 거. 그것도 신축 아파트로.
그죠?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고 하면 내가 이제 마음이 푸근하고 안전하잖아요. 자, 핵심지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르죠. 그러면 핵심지가 어디입니까? 강남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마용성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빌라 여기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가 어디냐? 자, 저라면 합정동으로 가겠습니다. 합정동. 합정동이 보시다시피 여기 합정역 있죠? 합정역 있고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8번 출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성산초등학교 있는 쪽 이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 만약에 재개발이 됐다. 이게 다 빌라예요. 빌라밖에 없습니다. 다 빌라인데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앞에 한강이 있죠.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정역 유명하죠. 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 내가 좀 놀고 싶다 그러면 홍대로 갑니다. 홍대로 서교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홍대 입구역이 있죠. 자, 그리고 일자리도 주변에 뭐 용산이면 용산, 그리고 종로면 종로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이 연결돼 있죠. 2호선이 연결되면 강남으로도 쉽게 갈 수가 있죠. 당산역에서 갈아타고 바로 9호선 타면 강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강남, 서울 도심, 용산 건너면 바로 뭡니까? 바로 영등포, 여의도잖아요. 이렇게 좋은 핵심지에 자, 그리고 거기다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된다면 가격이 어떨까요? 우리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합정동에 잘 가시면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잘 살펴보시고 물론 모아타운이 추진 안 하고 있는 곳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급적 이왕이면 좀 더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모아타운이 어느 지역이 먼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당연히 나도 그러면 우리도 재개발하자라고 하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먼저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 모아타운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억 정도면 우리 자녀분 명의로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요. 모아타운이면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10년 뒤면 아파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30대 자녀라면 10년 뒤에 당연히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거느리고 있겠죠. 그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대 자녀라면 30대 내 집 마련해가지고 결혼도 충분히 좋은 처자분 만나셔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죠.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아파트 찾지 마시고 합정동에 있는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곳에 가시면 2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10년 뒤에 굉장히 빵긋빵긋 웃게 된다. 한강을 보는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입지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보시기를 꼭 권유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생각했을 때 일단 다들 처음에는 머리에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 여유자금이 2억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겠죠. 자, 대신에 지금 이 여유자금 안에서 좀 투자처 소장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합정역 8번 출구로 나와서 이 성산초등학교 인근 지역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곳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명언이 나왔었죠.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를 매수를 한다면 이게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억 원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자로 저희가 사연을 받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는 그런 상담을 해드렸는지 저도 지금 좀 약간 확신이 안 서는데 자, 이런 분들 위해서 소장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도 또 준비해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세미나에 오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 더 나한테 맞는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 세미나 내용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토요일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로 오시면 세미나실에서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미리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재개발을 우리 보통 이제 예정지에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모르고 투자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든다면 권리산정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또 고민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도 중간중간에 제가 또 상담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 지금 현재 서울시 어제도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가 됐을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더 활성화시키신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재개발을 보는 게 가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제일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바로 어제 발표가 됐던 이 대책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 재개발 쪽을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또 재건축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지금 굉장히 막 발빠르게 막 고민하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하니까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유의사항 잘 들으시고, 또 좋은 투자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세미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세미나 준비해 주고 계신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세미나입니다. 이미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는 다 오실 분들이 지금 예약을 다 해주셨고요. 자,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 중에 뭐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죠. 15일 전에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이르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세미나를 지금 뭐 진행하는 중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자, 8월 8일입니다. 88 대책이라고 그러죠. 88 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요약된 부분들을 뭐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저는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요. 이 88 대책이죠. 88 대책입니다. 저는 혹시나 지난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승을 계속한다면 향후에 뭐 8월달쯤 돼서 특단의 조치를 내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가 뭘까? 이 특단의 조치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 되게 궁금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 자,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주택 가격 상승하기 힘듭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하기 힘듭니다. 왜냐? 가격이 상승하려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억의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15억의 물건을 살 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사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10억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자기 자금으로 다 사나요? 아니죠.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규제가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내 물건을 받아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제가 불안했던 특단의 조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제 대책으로는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거는 아직 정부에서 용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왜? 정부에서 그 특단의 대책, 지금 이번에 88 대책에 나올 때 앞에 서두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잖아요, 현황들이 보면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도 많고 지방은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도 수도권들도 아직 헤매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가 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거의 오르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 도시계획 쪽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블랙홀 현상이라고 그러죠. 한 곳으로 많이 뭉치게 돼 있습니다. 집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인재들도 다 모여 있고 기반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그래야지 기업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재를 써야 되잖아요. 좋은 기반 시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자꾸 기업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의 유수의 선진국들도 도시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는 계속해서 커진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도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특단의 조치 중에 특단의 조치가 그러면 뭐였냐? 바로 공급 확대죠. 공급 확대인데 이 공급 확대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예전에는 지난 정부 때죠. 지난 정부 때는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된다 했는데 어디다가 서울 도심에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꾸 변죽만 올렸단 말이에요.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안 그런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 특히나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많은 내용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뭐 동의율을 낮추고 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신속하게 다 해주겠다. 통합심의 해주겠다. 빨리빨리 해주겠다. 인허가 빨리 내주겠다. 의제 많이 해주겠다. 다 빨리빨리 가게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 주민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빨리 가느냐. 이것만 선결이 되면 나머지는 빠르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재개발 구역들이 다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에 계속해서 몰리기를 원하는데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하게 되겠죠.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 확대 정책 중에서 도심에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 이 자체가 우리 빌라 시장에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의 가격을 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재개발, 재건축은 다 빌라를 합니다. 빌라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신축 빌라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죠. 신축 빌라.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 전세가 워낙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빌라를 누가 막 3억씩 4억씩 이렇게 들어가 산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정부가 다 매입을 해줄게. 아니면 자, 주택수 제외해줄게. 주택수 제외해줄게. 취득할 때 주택수 제외해줄게. 취득세 되게 허들인데 그걸 없애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살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주택수 제외해주는 게 원래는 한시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근데 2년을 더 연장을 해준대요. 2027년까지 연장을 해준대요. 계속해서 주택수를 제외를 해줍니다. 이 주택은 내가 살 때만 제외되는 게 아니고 다른 주택을 또 취득할 때도 얘는 계속해서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니까 치트키죠.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빌라에 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가 당연히 분양이 이제 좀 잘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도 잘해준다 그러고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그런 구역 내에 빌라들도 이제 신축 빌라들도 주택세 제외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빌라들도 분양이 잘 되겠죠. 그래서 분양 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시키고 향후에는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 발표, 이번에 정부 대책 발표를 쭉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심의 정비 사업을 확대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 특히나 서울의 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 아, 그러면 이제 진짜 재개발 시장이 시작이 되는구나. 서울의 재개발판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내놨어요. 근데 그거는 다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 도심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준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이제 신축,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들 아니면 구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예정지를 투자하시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아직까지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종합대책의 포인트는 결국에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세미나 오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